네, 안녕하세요. 캔들리프트의 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볼 기업은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뤄드리기도 했었죠. 현대차가 오를 수 있으니까 매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실제로 현대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 1개월 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1개월 전에 저희 캔들리포트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매수 버튼만 누르셨어도 최소한 20-30% 수익은 그냥 얻어가실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자분들을 위해서 현대차의 추가적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과연 추세가 연장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불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현재 52주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현대차다라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 오늘 영상 단 하나만 보시더라도 전부 다 완벽하게 익혀가실 수 있도록 제가 PPT 자료 굉장히 길게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모두 하나의 PPT로 전부 다 정리를 해온 상태이고요. 회사의 향후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는지,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는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등등 상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현대차 주주분들, 지금 현대차가 가격이 잘 오르고 있으나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들 던져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현대차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하려는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내가 댓글을 남기는 게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현대차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다시는 그 5초가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주실수록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다른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도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에 아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관심 종목에 현대차를 넣어보게 되고 매수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결국에는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누군가 매수 버튼을 눌러서 가격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누군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매수를 하는 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5초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결국 내가 수익 볼 10% 수익이 20%가 될 수 있고 30% 수익으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유튜브 영상의 체류 시간,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 시간이 늘어갈수록 노출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조차고 하는 일이 아닌 제가 보유한 종목이 수익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5초만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복잡한 내용들을 제거하고 딱 두 가지 질문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상승의 동력입니다. 현대차가 시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겠고요. 이 관점과 반대로 현대차의 실적이 주가에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지금 팔고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도 현대차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첫 번째 관점으로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의 연장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상승의 동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 재료들은 무엇이 있느냐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적 기반으로 견고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우리가 단순하게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대형주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일으켰고 그 재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잡히면 오히려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시는 무겁고 느리다는 편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잡히면 계단식으로 기업의 가치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도 따라 올라와 주는 경우가 대형주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현대차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분기 쇼크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굉장히 정당한 가격 조정의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차트가 급등주 같은 경우 어떻게 오릅니까? 그냥 한 번에 쭉 오르고 빼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이런 경우는 건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왔고 실적이 좋다고 해도 그 기업 가치에 비례하지 않게 뻥튀기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체급을 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가격을 점차 올려가는 게 바로 대형주이기 때문에 저점 라인이 훼손되었을 때 바로 손절을 하거나 하는 아름다운 이상적으로 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차트 모양이 나와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잡주를 보시기보다 뭐를 봐야 된다? 현대차 같은 대형주의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매출이 어떻게 나왔었냐? 46.8조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7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흔하게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실적 쇼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쇼크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일회성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4분기 부진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일단 판매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2025년 가장 큰 이슈 바로 관세였죠. 일회성 비용이 적용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모델 양산을 위한 공장 가동 중단도 했었고요. 통상 임금, 품질 비용, 거기다 전기차 재고 소진을 위해서 인센티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요인이 대거 발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는 한마디로 안 좋은 게 동시에 겹친 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볼 수 있는 긍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모조리 다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일시적 악재의 집합이었고 2026년부터 다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하나 둘씩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악재가 동시에 겹친 분기는 맞았는데요. 비용의 성격 자체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악화가 되는 비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일시적인 요인들, 관세, 공장 가동, 품질, 임금 등이 쭉 지속되는 이슈들이었다면 당연히 현대차를 매수로 바라볼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 회사의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제시한 2026년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15만 대 정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매 판매량을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 기대치 자체가 회사의 가이던스보다 높게 잡힌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회사 가이던스 6.3%에서 7.3%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시장 기대치 또한 회사 가이던스에 맞춰서 영업이익률이 2025년 대비 2배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리레이팅,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보수적으로 지금 판매량과 영업이익률을 잡아놨는데 리서치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더 나올 수 있고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는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딱 한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주는 무엇이냐면요, 가이던스가 보수적일 때, 바닥에서 조금씩 올릴 때 실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특성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도매 판매량을 이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만큼만 채워줘도 충분한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뭡니까? 차를 많이 파는 회사죠. 근데 이제는 차만 많이 파는 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예전처럼 무조건 성장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가 기대만큼 폭발하지 않고 중국 업체 또한 선진국에서 점유율 확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황에서 레거시 완성차, 즉 기존의 가솔린, LPG, 디젤 차량들이 인센이나 신차, 하이브리드 경쟁력으로 방어하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현대차는 전기차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죠. 하이브리드 그리고 기존 차량들로 수익성 관리를 하면서 미래 사업 뭐가 있습니까? 로보틱스, 자율주행 옵션까지 엮어서 기업 체급 자체를 매우 올려놓은 상태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존 차량 판매는 쭉 이어가고요.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지분 가치를 포함해서 사업부 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로봇 사업 등등을 모두 다 따져봤을 때 목표가가 약 65만 원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라스베이거스 로보택시 상업 시범 또한 현대차가 지분을 45.3% 보유하고 있고요. 로봇 사업의 가치 또한 44조 원으로 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현대차의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이 가치를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 가치로 합산을 해서 목표가가 자연스럽게 상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해나갈 미래의 먹거리들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점점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에 걸맞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현대차에 대해서 가격을 다시 매겨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신규 진입자분들 그리고 보유자분들, 손실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응 전략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캔들리포트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PDF 3권 100%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특히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르시는 사람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하세븐이라는 인물이고 100만 원에서 무려 누적 수익 100억 원을 벌어낸 정말 전설적인 스캘핑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하세븐 같은 경우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무려 20회 우승을 하기도 했고 투자 시작 이후로 20년 동안 연간 기준 단 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은 정말 엄청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캔들리포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저희 영상 살펴보시는 분들은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익히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PD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를 했었고 이 사람이 무슨 지표를 사용했으며 어디서 매수를 했고 어디서 매도를 했는지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1200만 원에서 1060억 정말
미친 수준으로 돈을 벌어낸 사람이죠. 자, 누구냐? 스윙 매매의 전설 크리스티안 쿠리마기의 매매법도 제가 PDF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식을 매수했었고 무슨 지표를 사용했으며 매수와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했는지, 자 마지막으로 5천억 자산가 BNF의 세력 털어먹는 역투자 기법 PDF까지 모두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큰 돈을 벌어낸 사람들만큼의 기술 그리고 분석법을 배워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구독해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PDF 전부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핸들리포트 구독자분들은 잊지 마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진입자분들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절대 한 방에 들어가는 건 비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실적 모멘텀만으로 밀어붙이는 장이 아니라 비용, 인센티브, 관세, 환율 같은 변수에 따라서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 진입을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1분기 실적까지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가이던스를 상회하는지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 들어가시고, 65만 원은 목표가로 참고는 하되 중간에 저항이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유자분들은 목표가만 보고 버티는 게 아니라 회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상승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일부 수익 확정이 필수적이겠고요. 남은 물량은 현대차의 추가적인 실적 스토리를 확인하시면서 보유를 하셔야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인센티브 증가가 마진을 얼마나 갉아 먹는지 보시고, 관세나 일회성 비용의 이슈가 줄어드는지만 체크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꼭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막연한 기도 매수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내 물량을 덜어내 나가면서 나의 위험도,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순히 물린 종목이라고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실적이나 매출치를 지속적으로 팔로우 하시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는 근거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우직한 마음으로 홀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현대차에 대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추세 연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마지막 불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지만 결국에 현재 현대차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 이슈들은 일회성 비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주주분들 댓글창에 현대차 파이팅 꼭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앞으로 쭉 홀딩을 해주실 분들도 캔들리포트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올라올 현대차 영상 또한 추가적으로 체크해보시면서 현대차 홀딩을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캔들리포트의 최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